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타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식회사의 그 지배구조에 먼저 객관적인 설명을 드렸고, 주주총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결의사항부터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주총회를 이제 어떻게 소집할 것인가, 그다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의결권은 또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알아두고 이렇게 이제 주주총회가 이제 일어났을 때, 주주, 주주총회가 진행되었을 때,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총회에 대한 그 하자, 흠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또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하는 게, 이 남아있는 이제 내용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좋아요. 우리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주총회, 우리 아까 이제 이런 걸 했고, 이제 소집권자, 자,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누가 불러 모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 주주 중에 3% 있는 사람들이 주주총회 소지권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옛날에 1%와 10%를 이제 위대한 1%, 그 다음에 이제 해상평등 청구권, 요거 하고 나머지 전부 다 3%로 했죠. 그 3%의 첫 번째가 이제 소수 주주권이 뭐가 있냐? 3%의 소수 주주권이 뭐가 있냐? 이렇게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가 할 수도 있고, 감사가 없으면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또 할 수 있어요. 예. 원칙적으로 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사회. 근데 이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꼭 기억합니다. 주중에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3% 감사 기관 그다음 이제 법원이 할 수 있는데 이사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소집 시기가 있어요. 시기. 시기 기간 이제 시기 언제 할 것인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우리가 소집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도 정기총회 9월 1일부터 하죠. 100일 동안. 자, 그 다음에 임시총회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국회도 이제 임시국회를 열립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거나 긴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집지가 있어요. 소집지란 말은 어디서 할 것인가. 그래서 정관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경우 본점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서 소집해야 된다. 자, 무슨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 서울이하고 부산이면 부산이하고 대구면 대구,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본점을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또는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인접 장소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아, 우리 스타벅스에서 모이세요. 아니면 콩다방에서 모이세요. 별다방에서 모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집 시기 1년에 꼭 한번 모이자. 그 다음에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소집지에는 본점에 있는 장소에서 모이고 인근에서도 모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소집 일시와 장소 있어요. 몇 월 며칠, 장소 어디. 이게 상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사에서 결정해 주주에 통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어디로 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몇 월 며칠까지. 그럼 보세요. 우리 상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한 40만 개가 넘는다 생각하면 이 40만 개의 회사, 들어온 회사 또는 없어지는 회사 그럼 계속 상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야 된단 말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야. 고쳐야 된다. 힘이 들겠죠. 국회에서도. 그리고 그 회사의 모든 주총회를 다 40만 권짜리를 딱 적어봐. 이게. 그러면 법전이 이만하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크기로 될 겁니다. 그게 법전이에요? 그럼 뭐예요? 법전의 효력이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주식회사 상급전의 소집 일시와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설책이 된다. 이 말.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소집 시기, 그 다음에 소집지, 얘들은 이제 상법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만 소집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이사가 별도로 통보해 주면 된다. 이거 기억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소집의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 보세요. 이제 우리가 소집권자, 그다음에 소집 시기, 소집지, 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이사가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싹 넣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소집의 통지를 보시면 통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거 거의 뭐 기명주식이죠. 이제 무기명주식이었기 때문에 기명주식이 뭐였어? 여러분 기억나시면 그렇죠? 주주 명부와 주권에 자기 이름을 적은 거죠. 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총회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알려주면 되는 거야. 주소지에다가. 소집의 통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하겠죠. 통지는 2주 전에 서면 또는 뭐로 할 수 있냐?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우편물을 2주 전에 하면 되는데 우편물을 주거나 아니면 전자 요즘 뭐 거의 뭐 특별한 뭐 등기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뭐 우리 이제 개인적인 이제 내용들은 이제 이메일로 사용하죠. 편하잖아요. 금방금방 가니까.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참고로 무기명 주식은 이름도 없고 주주명부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회사에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은 이제 알 필요 없어요. 왜? 이제 전부 다 100% 기명 주식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예. 자, 우리 2009년에 또 상법이 좀 개정됐는데 소규모 회사 자본금이 우리가 15억 원 미만인 회사를 이제 소규모 회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겹습니다, 이제. 자, 결국에 통지 기간을 주주총회 일에 10일 전으로 단축했습니다. 얘들은 뭐야 2주 전이지만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10일 전으로 단축했어요. 왜? 규모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하라 이 말이야. 또 상장회사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하의 주식을 소수주주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뭐냐 일간신문이나 전자방법 너무 많으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또 하나하나 알리기 전에 큰 신문에 알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집의 통지 같은 어떻게 하라는 방법. 그래서 소집 시기, 통지 방법은 다 상법에 규정이 있지만 소집 일시와 장소는 없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통지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잖아요. 의결권 제한이나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 주식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 통지하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또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할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 적용할 때와, 그 다음에 3년간 계속 우편물을 보내는데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계속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보낼 필요가 없다. 자, 전원 출석 총회의 경우 1인 회사의 주주가 출석한 경우 그럼 저는 100% 출석했네. 총주주가 이제 그러면 또 총주주 100%다 참석해서 총회 개최에 동의한 경우 소집 절차에 이행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된다. 왜 다 왔는데 뭐 굳이 따로 할 필요 뭐 있어? 귀찮게.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주총회 모이라 그러면요. 잘 안 모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5주가 안 모이면 그냥 법에서 그냥 1년은 꼭 한 번 모여라. 중요할 땐 수시로 모여라. 이 수시로 주주들이 여러분 경영에 참가하는데 의의를 줄까요? 거의 안 둡니다. 오너들 아닌 이상.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은? 회사 너희들 돈 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좀 열심히 좀 분배해줘라. 이런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회사 너희들은 나한테 분배를 잘해주라. 이렇게 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통지를 해태했다. 이제 해태란 말은, 해태 옛날에, 해태란 말은, 이런 말 사실, 게을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게을리한 게. 해설한 이런 뜻이. 이해됐지?
그럼 보세요. 통지를 해태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통지를 해태했다는 말은 예, 주주총회 결의 이제 자, 자 보세요. 통지를 해태했다 말은 통지를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히 했어요. 그럼 일단 도착했을까 안 했을까? 제때 도착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나한테 늦게 와가지고 내가 가서 의사표시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취소. 이해됐죠? 그리고 일부에게만 하고 한 경우에 그럼 일부에게는 도달했지만 일부에게는 도달하지 않았어. 그럼 얘들은 아예 모르잖아. 그럼 이거는 뭐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니고 아예 한 게 없어. 그럼 뭐야? 구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지를 해태한 경우 일반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왜? 늦게 하거나 연착됐을 때. 근데 일부에게는 하고 일부는 아예 안 했다. 그러면 그 아예 안 한 일부에게는 도달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부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 통지 해태와 일부 했을 때 우리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타임에 이거예요. 주중의 결의의 소송을 배우는 거야. 그 소송. 그래서 이제 결의 취소, 이게 부존재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소송. 알았죠? 네, 근데 어떤 소송인지 네 가지 이거 공부해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통지를 해태했다 그러면 취소가 되고 일부에게 하고 일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 일부에게는 부존재한다. 이런 뜻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주총회의 연기와 속행이 있습니다. 이제 372조, 그죠? 예, 그래서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주주제한권이에요. 주주제한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벌써 3%의 소수 주주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주주총회 소집 통지권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주주제한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개 배웠어요. 그럼 주주 제한권이 뭐냐면 이 3% 이상의 이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자고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제안을 하더라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 말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회사가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주주 제한권은 이제 3% 소수 주주가 할 수 있다.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행사 요건은 반드시 3%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3%해야 되나? 아니면 여러 명이 합쳐가지고 뭐 3%, 3%, 4% 합쳐서 아니 3%, 1%, 1%, 1% 합쳐서 3%가 됐을 때 가능하냐? 여러 명의 주주가 이 요건을 갖추어 주주 행성권을 행사해도 되냐?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예. 그럼 어떤 내용을 제한하냐? 이 3%의 소수 주주들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총회의 의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의제하고 의안이 있다. 그래서 제, 아, 아, 제안권이잖아. 제안권. 그래서 의안, 의제. 그래서 의제, 의안. 그래서 이거 따면 제안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랬죠? 예. 그래서 총회의 의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의제 제안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X.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지. 뭐야, 이거. 이사를 선임합시다. 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고 총회의 의제에 대한 의결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서 총회의 의제를 추가로 제출 수 있는 의제 총회의 의제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의제 제한권 총회 의안을 추가로 의안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의안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이 된다. 의제 의제 의제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의안 제한권은 뭐냐면 더 구체적이에요. 예, 말대로. 갑을 예, 더 구체적으로 이사로 추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하는구나. 누가 할 수 있냐면 3%. 이 3%는 여러 명이 합쳐서 할 수도 있다. 상법에서 이사회가 거절할 수 있는 제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3% 했을 때 이사들이 받아들여주고 보세요. 이사회에서 하잖아. 그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보고 아 이걸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건 올려야 되고 어떤 건 올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다 이 말이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이사회가 거절할 수 있는 제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럼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제한 절차를 보세요. 주주는 이사에 대해서 6주 전까지 6주 전까지 서면으로 목적 사항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조치를 보시면 주주 제안 받은 이사는 이사에 보고해야 돼요. 왜? 이사에서 주총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걸 누구에게 주냐? 이사에 줘. 이사에게 줘야지. 그럼 이사들이 이제 이사에 보고할 거 아니야. 그럼 이사가 이걸 보고 주총회를 소집하든 말든. 근데 소집하더라도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 제안을 받는 이사는 이사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적법한 주주 제안의 경우에 주총회 목표 사항으로 해야 된다. 주주 제안을 한 주주 제안을 한 자가 청구한 때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아, 제가 왜 이번에 지금 이분을 추대하는지, 왜 이번에는 이 우리가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러나 회사는 주주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회사가 주주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틀렸어요. 알았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제안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 거절했을 때 가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주주 제한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요건이 있는지, 내용은 뭐가 있는지, 의제와 의안이 있다. 그래서 그 이사회가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의 내용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심각하다. 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올렸을 때 그럼 뭐 재량상이 크다 이 말이죠. 그 이사가 6주 전 이사에게 6주 전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에 보고하고 적합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냐?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그런데 이제 정당한 사용을 일방적으로 부당 거절했을 때는 가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거 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이제 우리 주총의 결의사항 및 반대 주제 주식 매수 청구권. 우리 저번에 했죠. 의결권은 자 주주가 주주총회에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런 권리를 우리 뭐라 그래? 공익권이라서 공익권. 맞아? 이처럼 주주총회 권한 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가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음, 공익권. 뭐 의결권 행사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행사가 가능? 왜? 뭐야? 왜 가능할까요?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의결권 수예요. 이건 이제 보면 우리가 주식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100주 가진 사람하고 10주 가진 사람하고 한 주 가진 사람은 평등하다. 왜? 자기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의결수는 자신이 소유한 한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지분주의예요. 지분 복수주의. 갑이 10주 이렇게 해도 100주. 주식 평등 원칙이다. 말씀드렸죠? 예. 지분 복수주의 때문에. 자, 그다음 보세요. 우리 인적회사, 한 명 합자회사는 두수주의예요. 두수. 머리 두자죠? 그럼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리 한 개. 그럼 A 이제 한 명 회사에
사원들이 B, C가 있어. 그러면 머리가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지. 그럼 의결권 모두 한 개야.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C, 아니, 10주, 20주, 이거는 뭐야? 아무런 의결권 행사에 자기 주식의 그 숫자만 가지고 있는지 의결권 행사는 또 다르다 이 뜻이야. 이해됐죠? 왜? 머리수로 하기 때문에. 그거 이해됐죠?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결권 제한,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의결권 배제 제한하는 종료 주식, 회사 분할 승인권, 종료 주중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자 보세요. 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이게 키포인트가 이 종료 주식이죠. 그 종료 주식은 그 종료 주식을 가진 사람만 권리를 행사하거나 못하거나 그죠? 그러면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도 회사의 분할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요 사람들만 모여서 거수기 역할을 할 때는 이 사람들 가서 행사를 해야 되네. 요 사람들만 거수기 역할을 한다니까. 그걸 뭐라 하면 종류 주주총회를 해.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한다. 이해됐죠? 예. 원칙은 이런 사람들은 의결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특별 이해관계인들의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 이럴 때는 특별 이해관계는 자기의 이익들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익적으로 다 가져. 이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사 선임 시 감사를 뽑을 때 이결권을 제한합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주식 평등의 원칙 예외. 단, 종, 소, 감. 단은 단주 처리할 때. 그다음에 종류 주식. 그다음에 소수 주식. 종류 주식은 그 종류 주식을 못 가지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잖아. 소수 주식은 1%, 10, 1%, 10%, 3%다 다르잖아. 그다음에 단주. 단주가 일주가 최소 단위인데 0.5주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 뭐야? 감사 선임. 감사 선임 시에 3%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 옛날에 예를 들어서 5%를 가지고 있으면 5%만큼 뭐 하는 거야? 네,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감사. 그럼 이 사람이 뽑는 사람은 거의 100% 되죠. 그래서 이 견제하기 위해서 이 3%를 어떻게 해요? 뺍니다. 감사 선임 시 3%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럼 3% 초과하면 3%를 빼. 그럼 의결 3% 초과하는 주식 3% 초과하기 때문에 3% 초과하는 주식은 몇 프로가? 2%. 그럼 이 2%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럼 3%까지만 행사할 수밖에 없어. 원래 이 사람 몇 프로 해야 되는데 5% 해야 되는데 3% 초과하는 부분, 초과 부분이 뭐야? 2%가 초과잖아. 2%가 초과하죠. 그죠? 빼기잖아. 빼기. 뺄셈. 음, 제한한다. 아, 그래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의결권 배제 제한, 특별이해관계인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 의결권 행사. 기명 주식의 경우 현재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어요. 그럼 기준일 우리 설명드렸죠? 오늘까지 기준일 오늘까지 이 주식을 그 주주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주주로 보겠다. 이렇게 확정하죠. 정한 경우 기준을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럼 김행주식 회사의 장부에 주주명부 주권에 주주로 기재된 상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을에게 주식을 양도해서 명의하지 않았어. 누가 주주된다고 했어? 아직까지 현재까지 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명의 개설을 해야 되겠죠? 예.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주주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거 이사에서는 둘 다 안 돼요. 이사에 여기서 미리 할까? 이사회는 예, 대리 행사 절대로 안 됩니다. 서면 행사, 서명이 아니고 서면 행사 절대로 안 돼요. 꼭 기억합니다. 비교합니다.
자,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총에서 대리 행사, 내가 못 가, 주주야 못 가. 그럼 대리 행사 될까? 일권 대리 행사는 정관으로 금지할 수 없다 말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 대리 행사 가능하다. 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해야 되고 주주의 의결권 대리 행사에서 대리인은 특별한 자격을 제한 대리인은 특별한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 이게 또 있네. 아, 중요한 건 이사에서 의결은 대리 서면 안 된다. 또 했네. 또 있어. 아, 또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좀 있네요. 두 번 반복. 예.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에 서면에 의한 제한. 요 서면에 어, 죄송합니다. 잠깐. 요 서면에 의한 제한은 예, 우리 이제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